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침마다 마시던 커피 맛, 그 사람이 몰래 감춰두던 담배 냄새, 그리고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 하나. 잔고는 2억 7천만 원.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남긴 돈. 그런데 명의는 이순자, 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5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60년 전 남편이 감춰왔던 진실 앞에 서게 됐죠. 이건 배신일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남편 영정 앞에 밥을 올리고 차례상을 정리하던 중이었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보험금 정리 다 됐으니 집문서랑 통장 찾았냐고. 그 말에 문득 남편의 낡은 책상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서랍만은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의 영역, 건드리지 말라던 그곳. 하지만 이젠 그 사람도 없는데 정리는 해야 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들,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구석진 곳에서 두꺼운 갈색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봉투를 열자 통장이 나왔어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명의 이순자, 잔액 2억 7,034만 5,820원.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순자, 이게 누구지? 손이 떨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거래 내역을 넘기는데 입금자 이름이 모두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1995년 3월 20만원, 1995년 4월 20만원, 1996년 1월 30만원, 30년 넘게 매달 꾸준히 그 사람 제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저희는 평생 넉넉하지 않았어요. 애들 학비 벌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장사했고 겨울엔 보일러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억이 넘는 돈을 다른 여자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 영정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죠. 당신 대체 나한테 뭐였어? 다음날 아침도 먹지 못하고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친구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놀라더군요.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통장을 보여줬더니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순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다고. 그때 옆에 앉아있던 막내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여자 예전에 우리 동네 살았다고. 정우 씨랑 뭔가 얘기가 있었다던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 여자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있었답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유품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편지들, 회사 서류들, 그리고 작은 앨범 하나가 나왔습니다. 앨범을 펼치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흑백 사진, 젊은 시절의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낯선 여자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어요.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편의 손은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 연필로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순자와 정우, 그리고 민수, 1965년 3월, 1965년. 우리가 결혼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민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술잔을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사람은 없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통장을 들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개인정보를 안 된다던 직원에게 사정을 했어요. 제 남편이 만든 통장인데 남편은 돌아가셨고 저는 이게 뭔지도 모른다고. 한참을 망설이던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통장 원래는 미성년자 명의였답니다. 민수라는 이름으로요. 나중에 성인 되면서 어머니 이순자 씨 명의로 바뀌었고 민수가 아들이라는 거였어요. 거래 내역을 보니 마지막 입금은 5년 전 남편 사망일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직원이 주소 하나를 적어줬어요. 집으로 돌아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찾아가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 살아야 할까? 그런데 자꾸만 궁금해졌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은 왜 평생 돈을 보냈을까? 일주일 후 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주소지 경기도 외곽의 낡은 공단 지역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가 민수 목공소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무 냄새와 톱밥이 가득한 작업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저를 돌아봤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젊은 시절 남편과 똑같은 얼굴이었어요. 남자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오실 줄 알았다고. 민수는 저를 작은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책상, 오래된 달력, 그리고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한 장.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들었답니다. 장례식에 못 갔다고. 자기가 갈 자리가 아니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보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버지가 평생 자기한테 보낸 돈이랍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단 한 달도 걸으신 적이 없다고. 아버지의 첫 아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떠났답니다. 민수는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편지 뭉치 하나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평생 자기한테 보낸 편지.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지만 매달 편지를 보내셨다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내게 얼굴도 보여주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이다.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평생 혼자 민수를 키우셨대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으셨다고. 그냥 그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만 하셨답니다. 민수가 20살 때 아버지가 한번 찾아오셨대요. 멀리서만 민수를 보시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어머니한테 들었답니다. 아버지가 울고 계셨다고.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그랬답니다. 내가 내 앞에 서면 네 어머니도 네 가족도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멀리서만 지켜보기로 하셨다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왜 평생 술을 마셨는지, 왜 가끔 혼자 울고 있었는지, 왜 저한테 늘 미안해하는 듯이었는지.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사셨다고. 민수한테도 민수 어머니한테도 미안해 하셨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신감과 연민이 뒤섞였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통장을 내밀었어요. 네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너한테도 형이 있었다고. 아들은 통장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아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아버지가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고. 딸도 울면서 물었죠. 엄마는 몰랐냐고. 평생을? 나도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도 끝까지 말 안 했다고. 그날 이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피했고 저는 남편의 영정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더 뵙고 싶다고. 다시 민수의 목공소를 찾아갔습니다. 민수는 저를 보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택배로 보낸 거랍니다. 상자를 열자 남편의 오래된 시계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의 아빠가 평생 너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 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리고 윤정이에게도 전해다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은 너희 둘이었다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를 지킬 수 없었던 게 내 죄다. 윤정아, 50년을 함께 해줘서 고마웠어. 넌 내 인생의 빛이었어. 민수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 아이도 너만큼 소중한 내 아들이니까.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수도 울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잘못이 아니라고. 그 사람도 네 잘못도 아니라고. 그리고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지는 비겁했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 다 지키려다가
둘 다 아프게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겠지.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용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젠 이해하는 거라고. 사람은 누구나 약하니까. 그날 저는 민수에게 통장을 돌려줬습니다. 이건 네 아버지가 너한테 준 거라고. 네가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남편의 시계도 건넸어요. 이것도 네 몫이라고. 민수는 시계를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만난 것 같다고. 즉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평생 힘들었겠다고 말했어요. 영정 속 남편은 그저 웃고만 있었습니다. 두 여자를 사랑한 죄, 두 아들을 품지 못한 죄, 그걸 짊어지고 살았구나.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젠 편히 쉬라고. 당신 짐은 내가 풀어줄게. 다음 주 민수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 딸과 처음 만나는 자리였죠. 나쁘지 않았어요. 민수가 동생들에게 말했어요. 형이라고 부르긴 어색하니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도 된다고. 제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겠다고. 아버지가 형님을 사랑하셨으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가운데 두고 세 남매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 남편이 평생 꿈꿨던 풍경이었을 겁니다. 사람은 죽어서도 이야기를 남깁니다. 어떤 이야기는 아프고 어떤 이야기는 따뜻하죠. 남편이 남긴 이야기는 둘 다였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수고했어.